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그 입시에 또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죠. 고려대학교가 이제 스타일을 좀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스타일이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 그것이 또 판도를 굉장히 또 최상위권에서 판도를 굉장히 많이 바꿀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고대 입시 변화의 트렌드 부분에 대해서 차관 쌤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고대가 이제 전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수시나 정시 큰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전체 3,800명 중에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학생은 600명 수준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단 15% 약간 넘는 인원만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85% 전부 다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완전히 많이 이게 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고대 논술이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이 누구나 거쳐가는 선택의 카드로 사용됐었던 네. 부분이 있었는데 고대 논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부터는요. 그리고 그 고대 논술 전형의 명칭이 일반 전형이었는데요. 그 명칭이 새로운 학종 전형의 명칭을 일반 전형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이야기하다 보면은 작년의 일반 전형과 올해 일반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셔서 어허. 자칫 그르치는 경우도 네. 일부 부모님들한테 있지 않을까 어허.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올해 변화가 있는 것은 특기자 전형이 좀 감소가 됩니다. 특기자 줄고 예, 그리고 그 고교 추천 원 전형, 고교 추천 투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이 세 가지가 고대의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교과 100%로 예.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과 100%로 선발했었던 학생들을 데리고 면접 100%로 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 100%, 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지만은 네. 그 이후에는 면접 역량도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교과와 면접 역량 두 가지 전부 다 병행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겠다. 그리고 고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1,100명을 선발하는데요. 네. 1차는 이제 서류 전반에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2차는 서류 평가의 50%, 나머지 면접 50%를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이 같은 경우도 이 고교 추천 1과 2는 사실은 학교마다의 재학생 규모의 4%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1, 2 같은 경우에 모두가 수능 최저 요건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직윤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비교한다라면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직윤 자체도 전년까지 최저 충족률 자체가 한 40%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고대 고교추천 1, 2에 대입을 시켜서 본다. 물론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최저 요건을 맞추는 학생이 약간 늘어난다고 보더라도 최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꽤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반수 가까이는 못 맞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교 추천 1, 2를 추천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모두 다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한 10대 1 전후를 오고 가게 되는데요. 네. 아마도 학교 내에서 4% 이내에 있는 학생들 네. 중에서 아마 고대를 진학하면은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최상위권들이니까 어차피 예, 그렇죠. 내신으로. 그리고 이 전형이 수능 이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납치 우려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수한 학교들은 이 고교 추천 1, 2는 전혀 쓸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거의 그 전교 1, 2, 3등급의 넘사벽들은 일단 목표를 서울대를 가는 거를 예. 원칙으로 하고 또는 있기 이과 때문에 학생들이라면은 전국의 뭐 의학계열 쪽도 의학계열 생각을 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1, 2 일반 전형이 수능 전후에 결정되어지는 부분과 함께 네. 앞선 아이들의 4%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밀려서 최상위권에서 벗어난 4%가 지원을 했을 때는 사실은 원 전형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반영비가 꽤 높기 때문에 예. 이곳에서도 만만치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 원전형은 뚜렷하게 고대에서도 취지를 밝힐 때 지역의 균형 있는 학생들 선발의 취지가 있다. 네. 투도 다소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이 원투 자체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아이들이 꽤 많을 거다. 동시에 지원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 이 말은 이곳에 구멍이 생길 수 있군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학교의 학생들은 이 원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정리하면은 고대 교과 구멍 예상 뭐 이렇게 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종에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한다라면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최초에는 융합형 인재를 전신으로 삼아서 뭐 계승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입학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의 밝혀지는 전형 과정을 보면은 융합형 인재 전형과 아주 흡사하고 닮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서류 100% 1차는 그리고 2차는 1차 성적 70% 면접 30% 면접 반영 비율이 30%라는 것은 1차 성적으로 면접의 변별력을 조금 적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도일 거고요. 실제로 융합형 인재에서 면접 시간으로 들었던 그 이상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현재 9분이 치러졌는데 그것보다 좀 짧게 면접이 치러지지 않을까 비슷하거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일반 전형의 재수생들이나 학교에 추천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200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고 많은 학생들이 고교를 지원한다. 우수한 학교에 속해 있다라면은 원투로는 진학할 수 없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일반 뭐 그 보통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자,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일반고에서 추천을 받았지만은 학종의 성격인 고교 추천 투 전형에서 지방의 우수한 아이보다 우수한 학교 경쟁이 치열했던 뭐 사교육이 높은 이런 학교들의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오히려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투에는 다소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그런 지역에 속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 전형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일정 앞뒤를 고려해서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 논술은 없어졌고 정시는 줄어들었는데 교과 과목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야, 그 고대 입시의 이런 변화가 다른 최상위권 대학의 어떤 변화의 태풍의 핵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 수시 원서를 지원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한 장이 포함됐었던 상황에서 제외가 되어진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반 전형 자체가 융합형 인재 전형이 면접 일자와 유사하지 않을까, 수능 이후에 가장 늦은 면접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상당히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상대로 된다라면은 사실 고대의 입시 변화는 컸지만은 제 예상에는 파급 효과는 그다지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봐야겠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구멍이 될 수 있는 위치들을 몇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